설은 기승전 추경입니다. 기승전 추경.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책 기조는 재정 건전화예요. 절대로 이제 재정 적자 줄이는 쪽에 앞서고 그래서 다 깎겠다. 추경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추경하라 이게 결국. 간단하면 이거는 기승전 추경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살짝 껴놨어요. 농축산물가 폭등에 대비해. 약간 그래서 조금 약간 생뚱맞은 부분이 있는 게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락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번째 단락은요. 네 번째 단락은 약간 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예요, 그죠? 오리들 사이에 들어간 백조랄까, 약간 좀 갑자기 갑툭튀 느낌이 약간 있어요. 왜냐면은 이 글을 매끄럽게 그냥 한 흐름으로 쫙 이어가려면요 추경 얘기만 했어야 돼요. 자,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하면서 이게 그래도 모자라니까 추경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이 얘기가 왜 들어갔을까? 그리고 폭등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본문에서는. 그죠? 농축산물가 폭등에 대한 대비를 이제 결국은 이제 식탁 물가가 꿈틀거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에서 대비를, 자, 제목에는 대비해야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대비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락이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예, 어쨌든 끼워 넣었어요. 자, 첫 단락에서 도입부에서 당연히 이제 얘기해줘야죠. 전국이 지금 이런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뭐 원론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워딩도 넣어줬어요. 자, 대통령의 워딩을 여기다 왜 넣었을까요? 자, 결국은 다 모든 건 돈이에요, 돈. 결국은 돈인데, 자, 대통령 본인 입으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든 자원 다 동원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비비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추경하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갖다 끌어온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러나로 가죠. 그러니까 그러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결국은 돈 문제인데, 기재부는 일단은 예비비로 틀어막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게 4조 6천억인데, 그러나 또 나오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할 지분이다. 모자란다 이거죠. 지금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크고 이 예비비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거라는 구체적인 통계를 들면서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여기 나오죠. 특별 재난지역 손포만 가지고도 수조 원은 그냥 까먹는다. 그러면 특별 재난지역 손포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수조 원인데 기타 등등으로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치면은 추경만 갖고는, 아니 저기 예비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생뚱맞은 단락이 네 번째 단락인데, 예, 굳이 이 네 번째 단락을 갖다가 넣으려고 했으면 농축산물가 폭등 대비를 갖다 마지막 단락에 한번 언급을 해주든지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글이 어색해진 거예요. 제가 감히 뭐 글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요. 자, 어쨌건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제 식당 물가 진짜로 이거 난리래요. 채소값 엄청 오르고 있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장인데 흑해 곡물 협정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흑해 곡물 협정이 뭐냐면요. 우크라이나가, 우리 지리 시간에 그런 거 배우셨어요. 세계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옥수수는 전 세계에서 생산량 2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옥수수, 밀을 엄청 정말 전 세계 식량 창고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지금 거기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 터지면서 이제 러시아가 싹 막아버린 거예요. 그 흑해를 갖다가 막아버렸죠. 근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못하니까 전 세계가 식량난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러시아도 아쉬운 입장인 건 마찬가지인 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걔네들도 곡물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은 하고 있지만 흑해로 곡물 실은 상선들이 오가는 건 갖다 보장을 한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러시아도 지들도 아쉬우니까. 그래가지고 흑해 곡물 협정이란 걸 전쟁 중에 맺었는데 이걸 갖다 러시아가 파기를 시켜버렸어요. 왜냐? 서방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 들어왔잖아요. 제재가 계속 들어가니까 푸틴이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걸 파기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밀값, 옥수수값이 폭등을 하겠죠, 이제.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런 문제까지 생기고, 이제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늦여름 초가을에 항상 오는 태풍이 있어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건 이 좀 약간 생뚱맞은 단락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대비해야 그랬는데 대비하라는 얘기 본문에 없다는 게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에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건 대통령은 카르텔 척결을 통한 보조금 구조조정, 이거 지금 아침 신문 봤는데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 비판을 했어요. 뭐 당장 같은 당인 이준석, 유승민 비판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준석 그 전 대표는 이런 말 했더라고요. 자기 페북에다가 보조금 구조조정해서 그 돈 가지고 수혜복구비 쓰라고 만약에 옆에서 조언한 참모가 있다면 그 참모 당장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짜 이건 좀 아니다 이거죠. 일단 시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 구조조정 해가지고 그 돈 수혜복구비 주려면 내년 1월에 줘야 돼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추경하자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카르텔이 뭐냐, 이게
특히 진보 매체에서 많이 비판을 하는 게 이권 카르텔 자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권 카르텔 얘기하는 그럼 이권 카르텔이 뭐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래서 지금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난 게 있어요. 뭐냐면 R&D 연구개발하는 이제 어떤 그 연구소나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거가 이게 어떤 타겟이 하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연구개발자들이 뿔이 난 거예요. 이제 참 묵묵히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과학 분야, 기술 분야 열심히 연구개발하는데 보조금을 그쪽을 자른다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 싹 없애고 그전으로 수혜 복합 피해 보전. 그래요. 뭐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되나 맞아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 체계 정비 중요하죠. 부패 카르텔 일수하게는 대중을 존중한다. 자, 이게 바로 물론 그러나 공식입니다. 이 앞에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되고 앞에 물론이 빠졌어요. 물론. 물론 그래. 네 말 맞아.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비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긍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물론 대통령 너 말 잘했어. 그래 물론 좋아. 네 말 다 좋아. 세금 허투루 쓰면 안 되지. 보조금 잘 제대로 관리해야지. 부패 카르텔 일수해야 돼. 네 의지 존중한다. 그러나 하지만 네, 여기 나오죠. 보조금 폐지 확보는 내년 초에 투입이 가능하다. 자, 수혜 복구비는 신속한 집행도 중요하다. 저는 여기서 집행도에서 약간 물음표를 제기합니다. 집행도 중요하다. 이걸 좀 더 강렬하게 쓰려면요. 집행도가 아니라 집행이라고 해야 돼요. 집행도 중요하다 그러면 딴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속을 갖다 강조하려면요. 도보다는 이를 썼으면 더 글이 읽으면서 느낌이 좀 더 강렬하게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수혜복구비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집행도가 아니라 집행이 중요하다. 그리고요. 신속한 집행도 중요하다라고 쓰려면 그 앞에 또 중요한 뭔가가 나왔어야 돼요. 그죠? 수혜복구비 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조사를 도를 쓴 거는 저는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이러면 더 강렬한 느낌이 들었겠죠.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혜 터지면 추경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다 해왔죠. 자, 재정 건전성을 신주단지 모시드 이것도 약간은 묘하게 까는 느낌입니다. 신주단지 뭔지 아시죠? 이거 약간 무속 용어예요. 그죠? 무당들 용어인가요? 아무튼 신주단지. 예. 정말 이제 이런 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뭐 천공 스님, 천공 도사 또 나오고 약간 선거 때 왕자 새기고 나오셨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실부터 무속하고 연계된 게 아니냐. 막 이런 좀 카더라 통신이 좀 있었죠. 그래서 신주단지를 썼나 저는 그런 생각도 얼핏 했습니다. 신주단지 모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추경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